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생각 깊은 초등생을 위한 세상을 바꾼 철학자 20명의 특별한 편지. 글 고수유, 출판사 거인. 생각 깊은 철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편지로 생생하게 읽는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소크라테스.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다고 믿은 노자.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한 쇼펜하워. 시간이 곧 금이라고 생각한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책엔 생각 깊은 20명의 철학자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다고 믿은 노자 편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단다. 노자. 너희는 내 이름을 알고 있니? 나는 노자라는 사람이란다. 너희가 흔히 도교라고 해서 알고 있는 그 철학을 만든 사람이지. 나는 원래 주나라 장서실이라고 하는 국립도서관 관리자였소. 나는 그곳에서 책을 관리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보는 것이 생활이었지. 도서관에서의 일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내 철학을 발전시켜 자연 속에서 사람의 존재를 찾는 도교라는 철학의 바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 하지만 내가 장서실에서 일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단다. 주나라는 비록 강한 나라였지만 백성들에게 혹독한 편이었기 때문에 금세 그 기반이 흔들리고 말았거든. 왕들은 모두 강한 왕이 되기를 원할 뿐 약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인자한 왕은 어디에도 없었단다. 결국 나는 주나라를 떠나게 되고 말았소. 그때 도교에 관심이 많았던 윤이라는 사람이 내게 주나라를 떠나려는 것을 알고 이런 부탁을 했지. 선생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군요. 그러자 그가 붓과 종이를 꺼내며 말했어. 이전부터 선생님의 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를 위해서 책을 하나 남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붓과 종이를 받아든 다음 5천 여자로 된 책을 적어주었지. 지금까지 도덕경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책이 그 당시 내가 윤회에게 적어준 글이란다. 그럼 이쯤에서 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도교라는 것은 자연에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듯이 군주의 덕이라는 것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말하지. 시간이 흐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이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과 사람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이 바로 자연에서 나온다는 것이 도교의 기본 사상이란다. 나는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사람은 늘 그렇듯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소. 나는 주나라를 떠난 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단다. 너희는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도에 따라 생활을 하면 스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곧 자기 스스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도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한 거지. 나의 이런 생각은 공자의 유교와는 정반대란다. 유교는 사람이 중심이고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소. 하지만 나는 자연이 먼저고 그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여겼어.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라는 것이 너무 딱딱하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더구나. 그것은 왕이나 지배를 하고 있던 수많은 제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생각이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결국 그러한 예의나 사람을 억누르는
여러 정치 사상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제후들이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의 피를 봐야만 했소. 나는 그것이 지금도 늘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아쉬움으로 자리하고 있단다. 후에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나. 노자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 노자는 그 당시에 벌써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몸으로 실천하게 하려고 했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전쟁과 같이 누군가의 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커다란 나라가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지. 지금의 세상에는 노자의 생각이 더 잘 들어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다. 노자는 결국은 겁쟁이 패배자에 지나지 않아. 결국은 스스로 바꾸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사회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잘못됐다는 생각만 하고 홀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은 철학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도교가 나라를 만들고 새롭게 가꾸는데 아무런 힘도 쓰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런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대체 뭐가 된다는 말이지? 답답하게 그지 없다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더구나. 너희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두 가지 모두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한 것 같구나.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나라를 크게 키우고 다스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철학자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정치에 끼어들지 않았소. 애초에 도교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 사상과 크게 가까워질 수 없었던 것도 있었지. 하지만 무엇보다 나 스스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나중에 도덕경을 기본으로 하여 도교를 더욱 크게 만들고 내게는 모자랐던 정치 사상을 붙여 넣었던 것이 장자라는 사람이란다. 그는 도교를 정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발판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후에 당나라에서는 도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도교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었지. 나의 철학은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의 정신과 생활에 관한 것이었단다. 내 생각이 지금 너희가 배우고 싶어하는 철학과 어느 정도 가까운지 그것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철학의 종류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공부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지 그 깊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노자의 무의자연.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가공하지 않고 자연의 성질이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노자가 주장한 무의자연 사상의 핵심이죠. 유교가 목적 추구의 의식적 행위인 유의를 제창한 것에 비해 도교는 이를 부정하는 무의를 제창했어요. 또 역설적으로 무의에서야말로 완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노자의 무의자연 기억하세요.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 원효 한번 볼까요? 원효는 불교를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가던 중 날이 어두워져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날이 밝아 잠에서 깨어난 원효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물이 담겨있는 바가지가 글쎄 사람의 해골이었던 것이었어요. 원효는 밖으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세게 쳤어요. 그래, 바가지에 담기든 해골에 담기든 물 자체는 똑같아. 문제는 마음이야.
그 길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갔어요. 그는 세상 모든 사물은 마음이 만든다. 일체 유심초를 설파하며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했답니다. 원효, 원효대사, 해골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철학자 20명의 특별한 편지 중 노자, 원효에 대해서 읽어드렸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